주역, 변화를 읽는 인생의 지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닷때가 있다. 누군가는 젊어서 큰 성공을 거두지만 누군가는 한참 뒤 중년에 가서야 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거나 힘든 가정에서 출발해 젊을 때는 생계에 매달리느라 기회를 늦게 잡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은 빠르게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이후 방향을 잃거나 반대로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중년이 되면 건강, 가족, 안정이 더 중요해져서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젊을 때 방황하던 사람이 나이 들며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잡아 늦게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일까요? 아니면 선택의 결과일까요? 3000년 전 이미 이 수수께끼를 풀려 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주역입니다. 그럼 주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 주역의 정체와 역사. 주역 한자로는 주나라주, 바꿀력이라고 쓰죠. 주는 원을 그리며 순환한다는 뜻, 또는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은 바뀐다, 변한다, 그리고 쉽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주역은 세상 만물의 변화를 읽어내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리를 아주 단순한 기호,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선으로 표현했죠. 이 책은 처음부터 철학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나라 시대, 농사와 전쟁, 정치에 큰 결정을 내릴 때 하늘의 뜻과 땅의 변화를 읽는 일종의 국가 의사결정 도구였죠. 후대의 주나라 문왕, 주공, 그리고 공자가 주석을 달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주역의 틀이 완성됐습니다. 2부, 주역의 구조와 철학. 주역은 64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궤는 6개의 선, 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선은 음이 될 수도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6줄의 조합이 인생과 세상의 모든 상황을 상징하죠. 주역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둘째, 변화에는 순서가 있다. 셋째, 그 순서를 알면 길을 잃지 않는다. 계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봄은 시작, 여름은 성장, 가을은 결실, 겨울은 휴식과 준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계절에 맞는 일이 있고 계절을 거스르면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인생은 계절처럼 순환합니다. 실패나 침체기는 다음 도약을 위한 휴지기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빠른 성공 후에는 유지 확장보다 쇠퇴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 시대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어느 시기에 빛을 보는지도 달라집니다. 3부, 같은 생일, 다른 인생. 그렇다면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계절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89년 4월 16일생, 같은 날 세상에 나온 두 사람. 한 사람은 세계를 웃게 한 찰리 채플린, 다른 한 사람은 세계를 전쟁에 빠뜨린 아돌프 히틀러. 반대로 놀랍도록 비슷한 길을 걸은 경우도 있습니다. 1809년 2월 12일생,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그리고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은 찰스 다윈. 둘 다 기존 질서를 뒤흔든 혁신가였죠. 같은 생일이라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주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때보다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마음과 인격의 성숙 속도가 인생 곡선을 크게 바꾸는 것입니다. 4부, 주역과 현대과학의 연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주역과 양자역학은 표면적으로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몇몇 학자들은 두 분야에서 유사점을 발견하고 융합 연구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주역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진 지식인 중 한 명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주역의 8궤와 음양의 원리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우주와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양 심리학의 거장인 칼 융은 주역을 연구하여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상보성 원리를 창시한 닐스 보어는 대립되는 것은 상보적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주역의 음양 원리와 유사하며 양자역학의 상보성 원리를 설명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주역의 음양 원리에서 이진법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며 스티븐 호킹은 양자역학이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실험 장비도 컴퓨터도 없이 이 복잡한 자연의 법칙을 음양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한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통찰 아닐까요? 물론 두 분야는 엄연히 다른 학문 체계이므로
맹목적으로 두 분야를 동일시하거나 양자역학을 주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부 주역의 심리적 효과. 재미있는 건 주역이 점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도 심리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역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고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역의 해석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라는 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효과와 비슷합니다. 프레이밍 효과는 동일한 정보라도 제시되는 방식, 즉 틀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뀌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6부 결론. 주역은 말합니다. 세상을 대할 때는 중심을 잃지 않는 중의 마음, 꾸밈없는 성의 마음, 변화에 순응하는 유연함, 그리고 높을수록 낮추는 겸손을 가지라고. 그렇게 흐름을 읽는 자에게 길한 때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시대의 흐름, 사람을 만나는 타이밍, 건강 문제 같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와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놓치고, 운이 없을 때도 꾸준한 준비가 다음 기회를 살립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하늘이 정하는 게 절반, 내가 준비하는 게 절반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결정이 인생 전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오르내림 속에서 배운 힘이 마지막 인생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죠. 주역은 미래를 맞히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의 위치와 흐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이 봄이라면 시작하세요. 오늘이 겨울이라면 쉬면서 준비하세요. 계절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